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버풀이 원정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안필드에서 노팅엄에게 충격패를 당하면서 좋았던 흐름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어떤 것들이 잘 안됐는지, 그리고 노팅엄은 어떤 플랜으로 준비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노팅엄의 누누 감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수비 위주의 전술을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또 마침 상대가 리버풀이라 리버풀 원정에서 승점 1점만 챙겨도 이득이므로 이번 경기 역시 수비 위주의 전술을 짜왔죠. 첫 번째 원칙, 거의 템백을 세워서 극단적인 수비 전술을 사용합니다. 전방 압박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내려서면서 리버풀에게 역습당할 리스크를 아예 제외했죠. 두 번째는 역습 시 한 번의 짜내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노팅엄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서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3선에 있는 예이츠, 워드프라우즈 이런 선수들은 엄청나게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허리에서 수비를 단단하게 한 뒤에 플레이했습니다. 그리고 도밍게즈, 앤더슨 이런 선수들도 클래식한 윙어라기보다는 중앙 미드필더도 보는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경기 초반에는 거의 4명의 미드필더를 가운데 세운 뒤에 후반전에 엘랑가나 오도이 같이 빠른 자원들을 투입하는 그런 플랜을 준비해왔죠. 자, 그럼 리버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이 노팅엄전 빼고 지금까지 넣었던 7골 모두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리버풀이 후방 지역에서부터 공을 뺏어서 역습. 두 번째, 높은 지역에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뺏은 공을 바로 공격으로 전환해서 득점. 즉 아래서부터 빌드업으로 지공 베이스의 득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노팅엄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리버풀의 지공 상황을 유도하는 플랜을 가져온 거죠.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딱 맞아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기 화면을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노팅엄은 기본적으로 플랫한 4-4-2, 많은 팀들이 수비 위주의 전술을 펼칠 때 만들어내는 대형이죠. 그런 것들을 대응해서 맥칼리스터, 흐라벤베르가 상대 1선과 2선 사이에 위치해 있긴 했습니다. 또 조금 앞쪽으로 갔을 때는 살라, 아놀드, 흐라벤베르 이렇게 3명이 오른쪽에서 플레이하는 과정도 많았고요. 특히 아놀드가 중원 쪽으로 좁혀서 공격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리버풀이 좋아하는 상황이 아예 안 나왔던 건 아니에요. 전반전에 맥칼리스터가 반대쪽에 있는 선수에게 길게 뿌려줍니다. 하지만 애초에 노팅엄 선수들이 낮은 수비 위치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아즈 쪽으로 공이 넘어갔을 때 이미 7명의 수비 숫자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노팅엄 수비의 전략적인 접근이 되게 좋았다고 느껴지는 거고, 노팅엄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잔뜩 웅크려서 플레이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기면 좋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의 목표는 무승부로 승점 1점을 따는 거다 라는 생각이 읽혔죠. 이런 전술적인 기조는 거의 90분 내내 계속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4-3-3, 이렇게 봤을 때는 4-4-2, 이렇게 봤을 때는 4-2-4, 이렇게 4-3-3, 4-2-4, 4-4-2 여러가지 수비 형태를 넘나들면서 극도로 낮은 라인을 구성했던 노팅엄입니다. 여태 리버풀이 상대했던 입스위치, 맨유, 브렌트포드는 그래도 올라가서 플레이하는 상황들이 나왔어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리버풀이 득점을 했다면 누누의 노팅엄은 그냥 극단적인 수비입니다. 리버풀이 지공보다는 속공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리버풀을 어렵게 했죠. 결국에는 리버풀이 이런 밀집 수비를 짧은 패스로 뿌려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단순한 크로스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전방 쪽에는 높이가 되는 선수들이 없었죠. 지금도 디아스, 로버트슨, 조타 이런 선수들이 앞에 있고 그 선수들의 머리를 노리는 크로스가 반복되었습니다. 당연히 쉽게 통할 리 없었죠. 그래서 리버풀은 그런 것들을 뚫어보기 위해서 센터백인 반다이크의 전진까지 활용해 봤는데요. 이렇게 밀집된 상황 속에서는 가끔씩 센터백까지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센터백 뒤에 2명 남겨놓고는 극단적인 템백을 뚫기 어려워요. 센터백 2명이 남아있고 그럼 우리 필드 플레이어는 8명이 앞으로 가게 되죠. 애초에 상대 수비는 10명, 10대8로 2명의 수적 열세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센터백들이 가끔 전진하면서 변수를 만들어줘야 하죠. 그게 바로 지금 장면이고요. 반다이크가 전진하면서 상대 맨투맨에게 혼란을 주지만 여기서도 고도로 훈련된 노팅엄의 수비 라인이 전체적인 대형은 깨지 않으면서 반다이크의 전진을 잘 막아냅니다. 결국 경기는 0대0 상황에서 후반전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리버풀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혹은 좋은 장면으로 넘어갈 때 이런 반다이크 발에서 나오는 롱패스들이 있었습니다. 상대의 압박을 끌어당긴 다음 킥 좋은 반다이크나 아놀드 이런 선수들이 후방 롱킥을 통해서 한 번에 전환, 그리고 빠르게 공을 받은 선수가 템포를 올려서 공격하는 패턴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것 또한 통하지 않았죠. 또 이렇게 리버풀이 좋아하는 역습 장면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역습에서 공을 탈취한 리버풀이 아놀드가 한 방에 오른쪽으로 패스를 열어주고 여기서 공을 받은 살라, 보통 이런 과정에서 살라 주변으로 많은 선수들이 움직여주면서 살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으로 득점을 하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들어오는 소보슬라이 쪽으로 패스를 줬지만 두 선수의 합이 맞지 않으면
되면서 공격이 그대로 무산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리버풀 공격진들의 전체적인 에너지 레벨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다라는 걸 느꼈고 선수들 전체적으로 몸이 좀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교체로 변화를 주는데요. 디아즈 대신에 학포, 조타 대신에 누네즈, 맥칼리스터 대신에 브래들리를 넣으면서 오른쪽 풀백이었던 아놀드를 중앙 미드필더에 위치시킵니다. 킥 좋은 아놀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빌드업에 가담시켰고요. 누네즈 학포를 투입하면서 공격진의 신장을 업그레이드했죠. 또 노팅엄은 비슷한 타이밍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좌우 미드필더로 나왔던 도밍게즈, 앤더슨, 약간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들을 빼고 빠르고 공격적인 윙어인 허드슨 오도이, 엘랑가를 투입합니다. 제 생각엔 이건 완전히 계획된 교체라고 느껴졌고요. 일단 수비적으로 임하면서 늦은 시간까지 실점하지 않고 상대의 선발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지쳐가는 순간에 양쪽에 빠른 윙어들을 투입하면서 공격 전술을 가져가 봤던 노팅엄입니다. 후반전에 브래들리를 투입하면서 아놀드보다 조금 더 클래식한 풀백의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지금 장면처럼 리버풀이 6, 노팅엄이 7. 물론 노팅엄이 한 명 더 많지만 거의 비슷한 숫자에서는 리버풀이 꽤 강점을 많이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브래들리가 살라에게 공을 주고 이렇게 살라가 공을 잡은 순간에 주변 선수들이 움직이면서 살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많았고 리버풀은 주로 이런 장면에서 이득을 얻었었죠. 지금도 살라가 공을 잡는 순간 브래들리가 언더래핑을 가지고 이렇게 흐라벤베르 쪽 프리한 찬스가 납니다. 하지만 이때 노팅엄의 수비 라인의 집중력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지금 표시한 예이츠 같은 선수가 살라의 길목을 막으면서 간격을 잘 조정하면서 흐라벤베르 쪽 루트를 막아버리니 살라는 쉽게 전진할 수 없었죠. 그러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반대쪽 크로스로 올리는데 자리 자체가 정확하기 힘든 자리였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노팅엄의 예이츠라는 선수를 칭찬하고 싶은데요. 190의 피지컬로 중원에서 피지컬 싸움에서도 꽤나 굳은 일을 많이 해주고 아까 같은 장면에서도 포백앞 보호도 확실히 해주고 그러면서 노팅엄 선수들 전체적으로 체력을 많이 아껴줬던 선수 같습니다. 그런데 브래들리가 공격적인 에너지 레벨 이런 것들은 기여할 수 있지만 확실히 작년에 좋았던 시절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이런 측면 쪽 방출에서 빠르게 튀어나가는 타이밍을 잘 못 잡으면서 오도이 쪽 수비 장면에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아쉬운 타이밍에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한 번에 오도이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약간은 복선 같은 장면이 되었죠. 노팅엄이 리버풀이 잘하는 역습 방식으로 오히려 득점을 해버립니다. 엘랑아가 사이드 쪽에서 공을 잡고 공간 쪽으로 반대쪽 뛰는 오도이에게 패스, 그리고 사이드 쪽에서 브래들리와 오도이의 1대1이 펼쳐집니다. 지금 브래들리의 몸의 자세를 보시면 오도이가 잘 쓰지 않는 왼발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주발인 오른발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루트를 감싸면서 막는 자세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감싸면서 막아야 이쪽으로의 전진을 강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브래들리는 그 뒤쪽을 잘 감싸지 않았고 그래서 오히려 오도이가 쓰기 좋아하는 오른발 쪽 공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더 이득을 보려다가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되었죠. 이쪽으로 한번 전진한 순간 오도이는 왼쪽 어깨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왼쪽 어깨로 브래들리의 접근을 막으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환상적인 궤적의 가마차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브래들리의 개인 수비 미스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슬롯의 교체 투입이 악수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리버풀은 많은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경기는 1대0으로 종료되며 노팅엄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노팅엄의 누누 감독이 아주 전략을 잘 짜왔죠. 자신들이 잘하는 수비 상황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리버풀이 좋아하는 역습 상황을 최대한 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지공에서의 세부 플랜이 좀 약했죠. 높이가 낮은 선수들을 가운데에 배치시켜놓고 크로스를 한다든지 또 중원에서의 한 번의 압박을 짜내서 상대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아쉬웠습니다. 사실 리버풀이 지공에서 세밀한 플랜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직은 슬롯 체제가 얼마 되지 않았고 리버풀의 팀 컬러 자체도 지공이랑은 가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럴 때 임기응변으로 필요한 건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거죠. 1대1 상황에서 윙어들이 개인 능력으로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데 오늘 리버풀 선수들 전체적으로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패배로 리버풀은 좋은 흐름이 끊기긴 했지만 여전히 리그 테이블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리버풀은 리그에서 강팀입니다. 그럼 이렇게 상대의 내려앉은 수비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부분에서 아르네 슬롯 감독이 어떻게 보완시켜 나갈지, 밀집 수비를 깨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남겨놓은 경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리버풀은 다음 경기에서 이 꺾인 흐름을 다시 상승 흐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